집을 주겠다는 말에 5년을 참았는데 금기 넘긴 다음 날 이혼장이 날아왔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올해 70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됐어요. 그동안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민주와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이들이 집 이야기를 꺼낼 때도 민주가 제일 먼저 나서서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민주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 참 마음이 곱구나 했었어요. 진짜 감동받았거든요.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해요. 아들 정훈이는 평소에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결정을 잘 못 내리는데 그때만큼은 민주 편에 서서 엄마, 우리가 5년만 모시면 이 집 저희 주신다고 하셨죠?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시가 6억 정도 되는 집이니까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었겠죠. 솔직히 저도 그 정도 큰 돈이면 누구든지 관심 가질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5년 동안 저를 극진히 모시면 집을 주겠다고요. 솔직히 나이 먹어서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아픈 일도 많아지는데 가족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민주가 그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어머니, 정말 평생 모시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저희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라고 약속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계약서까지 썼어요. 공증까지는 안 했지만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뒀거든요. 5년간 극진히 모신다. 병원 동행한다.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돌본다.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민주가 직접 어머니, 이런 조건들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명했어요. 그때만 해도 믿었어요. 첫 1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민주가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가 주고 저녁에는 발 마사지까지 해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영자씨 참 복받았네. 며느리가 저렇게 착하다니 하면서요.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는 언제 저런 며느리 만나나라고 부러워했을 정도예요. 민주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미리 알아서 해주고 제 취향에 맞는 옷도 사다 주고 심지어 제 친구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친구들이 영자야, 너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라고 하면 저도 뿌듯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2년 차부터는 민주가 점점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어요. 밥상을 차려주긴 하는데 예전처럼 정성스럽지 않고 병원에 갈 때도 어머니, 택시 타고 가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요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학원 일이 바쁘나 보다 하고 이해했죠. 3년 차가 되니까 민주의 본 모습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죠.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버이날이었던 게 기억나네요. 민주가 손편지를 써서 저에게 줬어요. 어머니, 평생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더욱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편지지에 예쁜 꽃무늬까지 그려놓고 글씨체도 정성스럽게 써놨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민주를 더욱 이뻐했어요. 진짜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편지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써놓고 실제로는 제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저녁 먹고 나서 함께 텔레비전 보자고 하면 어머니, 저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라고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주말에 같이 시장 가자고 해도 어머니, 저는 집안일이 많아서요라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뭔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표정도 예전처럼 밝지 않고요. 그때부터 형님 윤정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윤정이는 원래 눈이 밝은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영자야, 민주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너한테 하는 말이랑 행동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 착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너 피하는 것 같아. 그리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 하면서요. 정말 예리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윤정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형님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언니, 며느리도 나름 힘들겠죠. 자기 생활도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챙기려니까요. 처음엔 열정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지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민주를 감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윤정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게 직감이라는 거예요. 4년 차에 접어들면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민주가 친정 어머니를 자주 집에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제 방 바로 옆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요. 우리 민주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아. 젊은 나이에 자유도 없이 살고 있어.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는데 민주만 집에서 늙은이 뒷바라지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몰라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심지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라는 말도 들렸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누구를 모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 꼴이었거든요. 화장실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도 민주 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마치 제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 같았어요. 내 집인데도 편안하지 않았어요. 아들 정훈한테 말했더니 엄마, 민주도 힘들어해요. 요즘 학원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먼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민주 어머니도 딸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서운했어요. 내 아들마저 며느리 편만 드는 것 같아서요. 밤에 혼자 누워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5년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게 맞나? 이게 진짜 가족인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5년 차가 다가오면서 민주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숨기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도 안 하고 또 대충 차려놓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병원 갈 때도 어머니, 저는 바빠서 못 가요. 택시비 드릴 테니까 혼자 가세요라고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듯이 주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처음 1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치과에 갔을 때였어요. 틀니가 안 맞아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주 카드로 결제하려니까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치과 직원이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카드 있으시나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겨우 치료비를 냈어요.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어요. 70살 넘은 노인이 치과비도 못 내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집에 와서 민주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 요즘 돈이 좀 빠듯해서요. 카드 한도를 줄였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보니까 민주가 새 옷을 사입고 오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랑 백화점에 갔다 왔다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치료비는 카드 한도 때문에 못 내면서 자기는 쇼핑을 하고 다니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진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무렵 윤정이 언니가 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영자야, 민주가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5년만 참고 집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변호사 사무실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어. 이상하지 않니? 라고요. 그때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윤정이 말이 맞았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던 거죠. 5년이 되는 날이 다가오자 민주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약속하신 대로 집 등기 이전해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등기소 갈 날짜까지 정해놨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겠다 싶어서 등기 이전을 해줬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등기소에서 도장 찍을 때 민주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승리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달까요? 그때는 그냥 기뻐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민주의 진짜 속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서류에 사인할 때도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원래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주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정은이도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고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였어요.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 우편을 발견한 게요. 처음에는 뭔가 싶어서 뜯어봤는데 이혼 소송장이었어요. 청구인이 박민주, 피청구인이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정훈이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그게 사실은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주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도 미리 선임해두고 재산분할 청구서까지 준비해둔 거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민주가 직접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어머니, 이제 약속은 다 지켰으니까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죠. 어머니도 이제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5년 동안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민주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5년을 참았는데 이게 뭐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잖아 하면서 억울한 마음에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였죠. 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갸기 일상을 보내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스마트폰 보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웃고 떠들고요.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훈이는 회사에 나간다고 하면서 저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 나가 버렸어요. 아들마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 더 서러웠어요. 윤정이 언니한테 급하게 전화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민주가 이혼 소송을 냈어요. 집 등기 넘긴 지 이틀 만에요라고 하니까 윤정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자야, 지금이라도 대응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라고 했어요. 윤정이 말이 맞았어요. 그날 오후에 윤정이가 직접 집으로 왔어요. 민주가 밖에 나간 사이에 와서 영자야,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조건부로 집을 준 건데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받자마자 이혼하다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변호사 아는 사람 있으니까 상담받아 보자.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했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이건 명백한 조건부 증여 위반입니다. 5년간 모신다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이혼할 계획이었다면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희망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변호사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며느리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그리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 증언도 중요하고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정이와 함께 증거 모으기 시작했어요. 민주가 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일들, 병원비 안 내줬던 일, 친정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다 적어뒀어요. 그런데 정훈이가 알고 나서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나요? 민주도 힘들었을 거예요. 5년이라는 시간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저를 오히려 나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훈아, 내 와이프가 5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몰라? 처음 1년만 착한 척하고 나머지 4년은 나를 완전히 무시했어. 그리고 집 받자마자 이혼 소송을 낸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약속을 지킨 거야? 라고 했더니 정훈이가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민주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모시겠다고 했어? 왜 눈물까지 흘리면서 평생 모시겠다고 했어? 집만 받으려고 5년간 연기한 거잖아. 이게 사람이 할 일이야? 라고 소리쳤어요. 정훈이는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이 들어요. 체면도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민주는 아예 집에서 나가서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끔 자기 짐 챙기러 왔는데 저를 보면 어머니, 괜한 일 버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없어. 저도 변호사랑 상의했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속이고 집을 가로챈 주제에 저를 나무라다니요. 윤정이 언니가 영자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끝까지 싸워보자.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세상에 이런 못된 년이 어디 있어 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재판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윤정이 언니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민주가 이혼 변호사와 상담한 게 집 등기 이전하기 3개월 전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조건부 증여 무효화 방법, 시어머니 재산 상속 회피, 이런 검색어들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죠. 소름이 돋았어요. 변호사가 이거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네요. 그리고 조건 이행도 제대로 안 했고요 라고 하더라고요. 병원 기록도 확인해 보니 5년 중에 민주가 함께 간 건 첫 해에만 몇 번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혼자 갔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도 보니까 제 치료비는 거의 안 내주고 자기 쇼핑비만 엄청 썼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민주 씨가 4년 차부터는 영자 씨한테 정말 심하게 굴었어요. 큰 소리 내는 것도 자주 들렸고 영자 씨 혼자 장 보시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라고 증언해 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큰 소리로 떠든 것도 다 증언해 주시고요. 그런데 정은이가 계속 방해를 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가져요. 민주도 사과할 테니까 그냥 화해하면 안 될까요? 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엄마가 너무 독하게 나오시면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울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첫 재판 날 민주가 법정에 나타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검은 정장에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눈물까지 글썽글썽하면서 저도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이렇게 고소당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또 연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가 준비를 잘했어요. 민주의 인터넷 검색 기록, 병원 동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동네 사람들 증언까지 다 제출했거든요. 특히 친정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녹음한 파일도 있었어요. 윤정이 언니가 몰래 녹음해뒀던 거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5년만 참으면 되니까.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민주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완벽하지 않았다고 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변호사가 그럼 왜 집 받기 3개월 전부터 이혼 준비를 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라고 반박했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주가 1년 차에만 착하게 굴고 나머지는 대충 떼었다는 게 은행 기록으로도 증명됐어요. 재생활비로 받은 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것도 밝혀졌고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사기였던 거예요. 판사가 이 정도면 조건부, 증여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민주가 마지막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까지 꿇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5년 동안 저를 속이고 집까지 가로채려 했는데 이제 와서 용서를 빌다니요. 저는 처음부터 진심이었다면 모를까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해요? 라고 했어요. 판사가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등기 이전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 순간 정말 후련했어요. 5년 동안의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판결문 받고 나서 저를 째려보면서 어머니,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어. 정말 독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반성은 안 하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5년 동안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았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정은이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더라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주는 완전히 돌아섰고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제서야 민주의 본 모습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민주 편만 들었던 대가를 치르는 거였죠. 정훈아,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니? 너는 계속 민주 편만 들면서 엄마 말은 듣지도 않았잖아. 윤정이 고모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을 때 너라도 엄마 편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라고 했더니 정훈이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주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판결 후에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위자료 3천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자 어머니, 저한테 그런 돈 어디 있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제 인생 다 버렸는데 이제 돈까지 내라고 하세요? 되레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변호사가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민주 명의로 된 재산이나 월급에서 압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5년 동안에 억울함이 풀린 게 더 중요했거든요. 법원에서 제가 옳다고 인정해 준 거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주가 이혼 소송에서 정훈이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했는데 집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으니까 분할할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민주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이혼만 하게 된 거죠. 정말 자업자득이었어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대가를 치르는 거였죠. 윤정이 언니가 영자야, 이제야 속이 시원하지? 내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이런 년은 벌을 받아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윤정이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그냥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가족보다 형님이 더 고마웠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제 편이었어요. 영자 씨, 잘했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옆집 할머니는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노인들을 우습게 봐. 영자 씨가 본때를 보여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훈이는 이혼 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민주가 떠나고 나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빨래도 못 하고 밥도 못 해 먹고 집안 정리도 못 해서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제서야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거죠. 5년 동안 민주가 한 일이라고는 처음 1년 빼고는 거의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엄마,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정훈아, 너는 이제 혼자 살아봐야 해. 5년 동안 엄마보다 민주를 더 믿었잖아. 그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했어요. 너무 냉정한가 싶었지만 정훈이도 깨달아야 할 게 있었거든요. 민주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어졌던 거죠.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거든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와서 어머니,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고 하더라고요. 민주야, 너도 이제 알겠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살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5년 동안 나를 속였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아라라고 했어요. 민주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갔어요. 그렇게 5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어요. 집도 다시 제 것이 되고 민주라는 골칫덩어리도 사라졌어요. 비록 아들과는 사이가 멀어졌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훈이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편안함을 느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훈이는 가끔 찾아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라고 사과했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민주 편만 들었던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거든요. 정훈아, 사과는 됐고 이제 너 혼자 잘 살아봐.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집안 정리를 하면서 민주가 쓰던 방을 치웠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옷장 뒤에서
제 통장이랑 중요한 서류들이 나왔거든요. 언제 가져간 건지 몰랐는데 몰래 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5년만 참으면 된다. 집만 받으면 끝. 시어머니 정말 짜증난다.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구나 싶었어요. 윤정이 언니가 영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생각이 있었어요. 언니, 사실 집을 팔까 생각 중이에요. 너무 크기도 하고 민주 생각도 나고 해서요라고 했더니 윤정이가 그래,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집값이 많이 올라서 8억 정도에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 전 6억에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집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민주 때문에 더러워진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집을 팔고 윤정이 언니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억 정도 되는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나머지 6억은 은행에 넣어뒀고요.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민주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얻게 된 셈이었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요. 민주와 함께 살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었어요. 그때는 항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했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자 씨, 정말 잘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겉으론 착한 척 하면서 속으론 시어머니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도 많았어요. 정훈이는 이혼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 살면서 집안일의 어려움을 깨달았는지 가끔 찾아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정훈이가 울면서 찾아와서 엄마, 민주가 또 다른 남자랑 사귄대요. 결혼도 할 예정이래요. 저는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여자가 혼자 오래 있을 리 없지. 다음 타겟을 찾은 거겠지라고 했어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그제서야 정훈이가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민주 편만 들었던 게 후회돼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훈아,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엄마도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했어요. 사실 정훈이를 완전히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5년 동안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정훈이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도 생겼을 거고요. 윤정이 언니가 영자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언니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가족보다 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는 언니와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고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민주와의 5년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정말 자유로웠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영자 씨는 정말 집중력이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민주와 함께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취미도 못 가져봤어요. 정은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처럼 당연하게 구는 게 아니라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아마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살아라라고 답했어요. 어느 날 정훈이가 직접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이 어머니 날이에요. 작년에는 민주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어요. 엄마,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요. 민주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집만 받으면 버릴 생각이었던 거죠. 엄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정훈이가 많이 변한 걸 느꼈어요.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진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엄마도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시간이 필요해. 5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 라고 했어요. 윤정이 언니가 영자야. 정훈이도 충분히 벌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봐주면 어때? 아들이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민주 때문에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뒤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주가 새로 결혼한 남자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집을 팔고 민주한테 돈을 줬는데 돈 받자마자 또 이혼했다더라고요. 정말 상습범이었던 거죠.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 민주가 또 똑같은 짓을 했대요. 이번엔 3년 만에 해치웠다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여자였어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라고 정훈이가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위기에서 아들을 구해준 건지 깨달았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영자 씨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며느리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대응했으니까 낭정이지. 그냥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고소한다고 수군댔던 사람들도 이제는 제가 옳았다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정훈이는 꾸준히 연락하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이상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였네요. 라고 하면서요. 저도 이제는 마음이 좀 풀렸어요. 정훈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에는 윤정이 언니 집에서 만나기도 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자 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보람있게 살고 있어요. 민주 때문에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삶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